저도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제250조 1항 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등의 출생지, 직업, 경력, 재산, 이제 후보자나 그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 프로필에 관련된 사안들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약간 결이 다른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경력, 학력 이런 부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데 그 규정에 한 십몇 년 전에 법이 개정이 돼서 행위라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열거된 그 허위 사실에 관한 사유는 한정적인 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에 규정된 사안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게 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어디에 해당하냐. 이게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은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구성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것을 행위로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인식과 기억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행위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김문기랑 교유행위가 없었다로 둔갑을 시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라는 그 발언을 교유행위가 없었다로 바꾼 거죠. 행위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면 후보자 여러분이 대학교 때 홍길동을 몰랐다라는 이 내용을 마치 홍길동과 만난 적도 없다라는 행위로 둔갑시키는 거죠. 홍길동을 몰랐다라 홍길동을 만난 적도 없다. 이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김문기를 몰랐다를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는 행위로 꼼수로 둔갑시킨 것은 이거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불이익을 주고 침익적인 그런 행위는 명확성의 원칙, 또 유추해석 금지 원칙, 또 애매하면 피고자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원칙 등에 다 위반되는 이런 아주 권한 남용의 기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A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돈을 주었다라는 경우에는 이 후보자가 만약 이렇게 진술을 했다면 이것은 나는 협박을 당했다라는 그런 관념, 의견이나 평가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협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 그 협박을 당했다는 그 사실은 내가 그런 협박을 당했다라는 관념이나 의견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직선거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법은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될 때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념이나 생각, 판단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인식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 토론회에서 앵커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
답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모른다라는 답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이런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이유로 처벌을 하려면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행위의 범위, 여기도 행위입니다. 행위의 범위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서 알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해야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에 이렇게 비추어 보아도 이 사안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판례에 의해서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사안에서 정당이 이 사실상 후보를 추천했다 하더라도 그 후보자의 발언에 정당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자유롭게 토론회나 선거 과정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공약을 표명을 하는 거지 그 후보자 개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정당이 관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마 434억 정도를 정당에서 그 금액을 이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런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또 이런 거액의 금액을 토해내게 정당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이 존속을 아주 위협하는 사실상 정당을 존립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사안이다. 그리고 아주 만약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중대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고 또 향후에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이 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민주당의 존립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존립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관해서 이 헌법 정신을 위배한 정당 보호라는 그런 거에도 위배하는 이런 무리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용 탄압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해서 이걸 통해서 이 제1야당 대표를 사실상 법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무리한 기소를 하고 끝까지 이 유죄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수사 기소권 남용이고 헌법 정신에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이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